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가? 어느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만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답을 찾는 열쇠는 바로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닭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기억 받치면 쓰려니까 좀 뭔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리을을 붙였습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선택과 포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뭐 대학을 갈 때도 이과를 선택하면 문과를 포기해야 되고, 뭐 경영학과를 선택하면 물리학과 가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선택 뒤에는 항상 포기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가 따라붙기 때문인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니까 달리 말하면 포기의 연속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20대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당장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고민만 하게 되니까 뭐 개똥철학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던 거죠. 그러다가 30대 중반부터 이 주제가, 돈과 마음챙김, 이 주제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가와 같은 나름의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에는 계속 다른 질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라는 질문에는 산다는 건 뭐지? 나는 이런 걸 왜 갑자기 궁금해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질문에 질문만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땐 답을 구하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책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책부터 약간 이런 인문학 책들을 막 봤어요. 일단 나보다 우리 인류 중에는 먼저 이런 걸 깊게 고민하고 나름의 생각 정리를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막 봤습니다. 진짜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책 보고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있다는 건 알게 됐는데 오히려 그 다양한 생각이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점점 뭔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이런 느낌을 들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제 인생의 철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의 시간이 꽤나 길어진 후에 어느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탁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름 저만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답을 찾는 열쇠는 바로 나를 이해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를 알아가기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전 다른 분들은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를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정말 나에 대해 몰랐고 내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조차 몰랐던 그런 시기를 제가 30대 중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30대 중반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아는 부분 중에는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아는 부분 중에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비밀 영역이 있고, 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은 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영역도 있고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 미지의 영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 그걸 잘 발견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지만 평범하고 싶은 애매모호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저한테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조아리의 창부터 시작해서 나는 뭘 좋아하나, 나는 뭘 싫어하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들의 공통점은 뭐지? 알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주변에 있는 그 이유는 뭘까?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그 장소의 특징은 내가 좋아하는 운전 코스는 어디지? 그 이유는 뭐지? 이런 걸 그냥 종이를 탁 펼쳐놓고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나에 대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에게 나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은 살면서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이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이 조아리의 창부터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돈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누구는 인정받는 거 안 좋아하고 누군 돈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나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저의 모습 중 남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그 막연한 그 무언가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하는 지금 이런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도 나중에 가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남다른 거 없고 그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었고 참 혼자 쑥스러워하면서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뭔가 이런 사춘기 소년처럼 난 뭔가 특별해, 난 우주의 중심이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하나의 개체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듯 저도 그냥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이라고까지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문제는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자, 다들 돈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찌개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간은 사람마다 좀 다른 걸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조금 짠맛에 치우친 걸 좋아하고 누구는 좀 싱거운 걸 또 원하는 사람도 있듯이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당한 돈으로 만족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가져도 그 다음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이 다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욕심쟁이가 아니라 그냥 추구의 욕구가 큰 사람이고 그 추구의 대상이 돈인 것 뿐인 겁니다. 제가 돈을 추구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행복은 커지는 거거든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 돈 하고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거예요. 또는 뭔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분인데 욜로가 유행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 여기에 또 매료되셔가지고 정작 본인의 본질은 돈을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의 충만감 이런 거를 적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돈을 얼만큼 좋아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찾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오영일은 돈을 요 정도 규모로 좋아해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에 제가 지배적일 때 쓴 글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2018년도에 출간한 행복과 관련된 책인데 123페이지에 있는 책 내용이거든요.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사냥개를 원하십니까? 한 페이지 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냥을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사냥개 한 마리와 늘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냥개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냥개라 하면 총으로 쏴서 떨어뜨린 새를 물어오는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사냥개는 물어오기는커녕 아버지의 발밑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냥개가 마음에 안 들어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사냥개를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진정한 사냥의 맛을 모르는구나. 사냥감을 잘 물어오는 개로 바꾸면 수확은 더 좋아지겠지.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한 이 개만큼 나와 교감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사냥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란다. 꿩 몇 마리 더 잡아서 뭘 하겠니? 그냥 이 순간이 즐거우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난 사냥감을 잘 물어오지 않아도 내 옆에서 날 즐겁게 해주는 이 개와 사냥을 나오는 것이 더욱 좋단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되었고 같은 얘기를 아들에게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결과물보다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잘 물어오는 개로 바꾸면 더 잘 물어오는 개로 다시 바꾸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개는 더 많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원하게 될 겁니다. 서로의 이익과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사냥을 하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과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딘가에 쓸 숫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숫자가 많은 행복한 게 아닌 행복하기에 숫자가 조금은 적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냥개를 원하십니까? 이 고민에 푹 빠졌다가 제가 어떤 저만의 생각 정리가 끝나고 나서 쓴 글입니다. 네. 저는 약간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꿩을 잘 물어오지 않아도 저를 즐겁게 해주는 사냥개와 사냥을 나가는 그런 모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 확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비스 제공하는 걸 발전시키고 늘리는 거랑 사업 확장이랑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비스는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기 노력을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저를 오래 봐온 분들 중에 좋은 협업을 제안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 와중에는 흔히 말해서 뭐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이는 협업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도 깊게 2개월 정도 정말 깊숙이 거기 그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도 했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2023년 3월이었어요. 근데 그냥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 정리를 끝냈습니다. 유지만 하더라도 뭐 사업이란 건 차근차근 성장하기 마련이니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눈앞에 온 기회를 잡을 준비도 되어 있었고 기회도 왔는데 그냥 흘려보내게 됐던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바보처럼이라는 표현은 타인의 기준일 수 있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회를 흘려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흘려보내고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저의 생활 패턴과 저의 삶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2번 서울 나가서 치열하게 일하고 3일은 집 앞에 개인 사무실에서 안락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6시면 퇴근해서 아들이랑 산책도 하고 목욕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의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생활 패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뭐 저녁에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억지로 누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제가 싫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현실로 더 좋은 걸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죠. 제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싫은 걸 했어. 그걸 얻는 건 뭐야? 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무언가 정말 기회가 오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제 삶에 제가 또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 상태가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선배 사업가 분들은 그래요. 까불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넣어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오는 그 물 높이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행슨을 믿기 때문에 행슨이 점점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제 삶을 더 지키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답답해하죠. 어떤 누군가들은 기회가 없어서 안 되리는데 너는 숟가락만 뜨면 되는데 그걸 안 하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 숟가락을 들려면 제 아이와 잡은 손을 좀 놔야 되잖아요. 한동안 이 아이의 귀여운 모습은 이제 한순간인데 저는 제가 애를 늦게 낳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손을 놓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생각 정리는 마무리되어서 그 생각대로 지금 충실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더 주지 못해서 제 스스로가 아쉬워하진 않을까. 지금은 저는 제 아들한테 이 아들이 커서 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면 되지라는 입장인데, 막상 그때가 되면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스스로에게 실망하진 않을까? 오늘의 이 결정, 기회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보통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같이 의견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절대적인 물질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굳건한 정신과 현명한 지혜를 제가 먼저 갖고 그 정신과 지혜를 이제 우리 아들과 공유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람은 계속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책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는 절판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본이 좀 있어요. 예전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또 이게 판매하고 하려고 해서 갖고 있던 이제 소장본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이 세미나를 못해서 지금 꽤 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나 이걸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다가 절판해서 못 구하신 분들은 행센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포장 이쁘게 해서 서명 제가 친필 사인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또 나의 행복, 마음 챙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건 없겠죠.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 나름대로는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때 이 밸런스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미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끌려가지도 않고 너무나 약간 인문학적인 게 끌려가지도 않는 어느 정도의 중도를 잘 지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발전되는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